교사의 관심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 맡은 이상헌이라고 하고요. 저희 발표는 다음에 5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은 크게 발표 순서는 3가지입니다. 먼저 방금 제목을 읽었던 그 논문의 분석이 이제 한 30페이지 가량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두 부분은 진로교육 현황, 그러니까 교사가 어쨌든 진로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논문 안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러면은 제도적 차원이 개선돼야 되고 또 어떤 사회적 지지라는 말이 나오고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2가지, 두 번째 교사 개별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다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논의안건에서는 첫째로는 교사가 어떤 학생들 진로 교육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주어야 하는가 이런 거랑 관련해서 찬성 반대를 나눠봤고요. 둘째로는 진로 교과 과목, 지금 현재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과 통합 진로 교육, 저 부분은 이제 교과 시간에 담당 수업을 하고 있는, 과목 수업을 하고 있는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교과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진로 교육은 없는가, 혹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발표 맡아주신, 저희 같이 토론해주신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논문 분석부터 해볼게요. 논문의 목차가 이제 별도로 이제 5개로 저희가 써있는 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요걸 한 10분 정도에 제가 빠르게 마무리 지을 거라서, 그래서 좀 뭐 결론부터 좀 먼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선취를 해드리자면, 그래서 교사가 진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 전공 그리고 미래 직업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이걸 진로 결정이라고 논문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 라고 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 특히나 실증적인 분석으로 해봤더니 이제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한 1.5배, 1.6배 정도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이 과정에서 좀 저희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제도적 차원의 진로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사의 사회적 지원, 지지, 이건 이제 정서적인 지원이라고 해서 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외적으로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를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교사가 얼마나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배, 1.6배 정도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걸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일반고 학생들, 이제 특목고나 뭐 특성화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시간이 조금 짧을 수 있어서 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좀 이렇게 반반이라는 거죠. 현재 진로 교육에 만족하는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조금 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과외를 좀 이제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이제 발표 전에 과외를 하나 하고 왔는데, 학생한테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제 진로와 직업 수업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다. 그래서 수업이 만족스럽냐, 물론 한 명의 학생의 의견이니까 뭐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좀 충격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그건 이제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논의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충 내지는 그냥 어떤 정성적인 자료, 그런 어떤 뭐 사연들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겠다, 실증적 규명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한국 교육 고용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지원만이 아닌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 내지는 뭐 실질적으로 뭐 제공하는 물리적인 것들만이 아닌 사회적 지원, 이거는 학생이 느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논문의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경향 점수 매칭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요거를 솔직히 완벽하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긴 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해한 바에 의하면 어떤 그러니까 교사가 줄 수 있는 영향, 외적인 영향들을 최대한 통제한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사가 주는 효과. 이제 밑에 보시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진로 결정이나 진로 탐색 행동을 했던 학생들은 졸업 후에 훨씬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그동안의 연구에서 선행 연구 검토죠. 해왔었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반대 진로 미결정 학생 상태의 경우에는 저런 경우 낮은 자기 효능감이 낮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경향점수 매칭 얘기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가정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진로 결정을 사실 이제 저희가 토론하면서 나눴었던 얘기들 중에 실은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논문이 저희가 이제 이끌고 갈 흐름은 그래서 교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인데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PPT 보셔서 충분히 읽어보셔도 될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가 고졸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물론 직장 만족도 및 임금 수준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선행 연구를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사회적 지치 얘기는 제가 좀 미리 선취해서 충분히 얘기를 드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 토론문 적어주신 선생님께서 의미 있는 타자 저 얘기를 꼭 해주셨는데 교사가 비록 가족도 아니고 또 어떤 언젠가는 수업을 받다가 떠날 타자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사회적 지지, 정서적인 지원, 애정, 관심, 공감 등을 통해서 의미 있는 타자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교사가 똑같은 얘기니까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의 한계는 뭐냐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좀 더 엄한 분석 방법이 그동안 좀 덜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혼란 변수 아까 말한 그 경향 점수 매칭 그런 방법들이요. 그러니까 교사 외적인 부분들을 철저히 배제하지 않고 애매하게 어떻게 보면 조사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라서 덜 인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기선택 오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정확한 연구가 조금 덜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증적인 탐구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이 다음과 같으니 직접적 검증이 효과 검증이 덜 되고 있으니 이제 논문에서는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 고용 패널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3 학생들의 진로 결정 여부에 미치는 효과 한번 조사해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읽어보셔도 될 부분들이니까 굳이 제가 언급하거나 소리를 내서 읽지는 않을게요.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중속변인, 독립변인들을 뒀다는 거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교사에게 느끼는 부모나 다른 여건들이 아닌 교사에게 느끼는 부분들을 좀 갈라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향 점수 매칭 방법 아까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얘기합니다.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은 뒤에 토론 시간이나 뒤에 더 중요하게 저희가 조사한 부분들을 많이 놓칠 것 같아요.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진로와 적성에 관심을 보이는 교사가 있는 학생의 미래 직업 결정 확률비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1.63배, 대학 전공을 결정했을 확률은 1.56배다. 그래서 뒤에 모형 2도 마찬가지로 1.5배, 6배 정도 나왔다. 그래서 모형
1, 2를 종합해 보건데 한 1.5배에서 6배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의 얘기로 미래 직업 결정 확률, 대학교 전공 결정 확률이 네,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받게 된다면 이 정도가 예측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앞에 두 페이지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까지 예견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길게 적어놨는데 제가 좀 진하게 표시해 놓은 부분은 어쨌든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거고 1.5배, 6배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증적으로 입증한 게 의의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좀 제도적인 진로교육 지원 정책 필요하다. 또한 교사의 관심을 진작시킬 수 있는 교원 지원 정책. 교사가 어쨌든 사회적 지지, 뭐 정서적 지원 해야겠지만 그런 관심을 어떻게 하면 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 교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 한계점은 제가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특정하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빠져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지적하신 분도 토론문 써주신 분들 중에 계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덜 구체적이다. 아무래도 이제 양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조사해서 그렇다, 아니다, 1이나 0이다 이렇게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그런 반영이 좀 미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논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좀 자세한 부분들은 논문 한번 짚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진로교육 지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 차원, 둘째로 교사 개별적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제도적 차원인데요. 일단은 진로 전담 교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전담 교사란 학교의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고요. 그래서 2011년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인해서 교과 교사 그냥 이제 얹어서 계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교사로 이제 인용이 되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이라고 위에다 적어놨는데 정교사 확충 이후에 그런 교과가 생겼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공통직무가 다음과 같이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뭐 체험활동 사실 아까 얘기했던 학생이 그 진로와 직업 교과서 수업은 재미없고 체험활동 하는 건 그래도 좀 재밌었다 이런 얘기는 전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반면에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진로와 직업 그러면은 교과서가 그러면 다양한 직업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되니? 라고 물어봤는데 뭐 그거는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보면 목차 나올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 이 부분 포인트로 저희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인데요. 뭐 검색해 보시면은 너무나 쉽게 그 목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교과서들도 다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다 오픈 소스로 제공이 돼 있어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과정 목차만 저희가 좀 담아놨는데 중학교랑 대체로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 1단원, 2단원 자아이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냐, 뭐 또 다양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냐, 건강한 직업의식이란 뭔가, 여기까지는 그 중학교에서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로 탐색도 마찬가지인데 좀 끝에 4번 진로 디자인과 준비 이 부분에서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요 4단원이 좀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더 나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고 대체로는 좀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로는 위클래스 운영 및 각종 진로 검사 관련 검사 도구 활용들이 있겠는데요. 위클래스 같은 또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학교를 조금 더 진로 탐색과 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심리검사 이런 거 알아보는 것들을 외부 기관과 많이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위클래스가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TI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16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 밑에 이제 성격 유형 검사가 있으니까 한번 혹시나 자신의 성격 유형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뭐 재미든 뭐 진지하게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놀변노아이라는 이제 MBC 예능 프로에서 저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E랑 I 외향인지 내향인지, 그 다음에 감각인지 직관인지. 그 밑에 그 옆에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인데 그 감각이랑 감정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관이라는 건 그냥 이제 눈에 보자마자 파악하는 능력이고, 감각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감정은 이제 좀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 사고, 이제 이성적인 두뇌가 작동하느냐 아니면 조금 공감하는 그런 태도의 능력이 작동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판단이나 인식. 참고로 뭐 안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ENFP가 이제 20살 초반에서부터 후반까지 계속 나왔다가 이게 30살 때쯤 돼서 검사하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이 유형도. ENFP에서 ENFJ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P랑 J만 바뀌었는데 원래는 좀 인식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거였는데, 저 ENFP가 제가 보면은 계획을 덜 한다고 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반대로 이제 판단형 ENFJ로 보니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놓고 나니까 30살이 넘고 나니까 이제 조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그런 좀 성격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워낙 1일 강으로 유명한 B의 MBTI인데 B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공감할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해서 이제 그 진로에 활용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유형들로 대표적으로 MBTI랑 그다음에 이제 홀랜드, 리아색 유형이 있어요. 저 6가지 유형이었는데 뭐 계속 제 얘기를 자꾸 TMI로 하게 되는데, 저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검사했을 때는 AS형이 나왔었거든요. A가 먼저고 A가 제일 1순위였고 2순위가 사회형이었는데,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이것도 나이 먹고 나니까 SA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사람들과의 관계성, 친화성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예술적으로 발산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중학교 때 이제 AS가 나오고 다른 유형들이 너무 바닥을 치고 낮게 나오니까 나는 공부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 1년 동안 피아노도 배워보고 막 예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 운영되고 있다는데, 진로 선택 과목 운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건 어쨌든 다양한 과목들을 자기가 마치 대학교처럼 강의실에 직접 가서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진로에 관련된, 내가 희망하고 좀 추구하고 싶은 거랑 관련된 과목들 위주로 듣겠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도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고교 학점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교과들이 굉장히 있어서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듣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필수적으로 들을 과목들도 있겠지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다. 이 지금 영상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고교 학점제라는 게 외국에서 다 그렇게 한다. 근데 외국에서 정말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도 하시지만 그렇게 너무 빨리 자신의 어떤 진로나 직업들이 결정되는 게 과연 그 학생들의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열어가야 될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좋은 것이냐 라는 얘기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공대를 갔다가 나중에 지휘자의 삶을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이번 EBS 다큐프라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미리 켜놓고 조금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켜서 죄송합니다. 영상을 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페이스 포멀티라고. 죄송합니다. 바로 해도 되겠네요. 소리가 Together.
We're very student-centered school. We listen to what the young person is saying that they want to do, and we help build the structure around that to support them to do that. 혁신이라는 옷을 입고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세 개의 학교들. 그들은 무엇을 통해 학교의 혁신을 이끌고 있을까요? 미국 아칸소주 북서부에 있는 도시 포트 스미스. 이곳에 위치한 퓨처스쿨은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내세우며 2016년 설립된 신생 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2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죠.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 학교에는 보통의 미국 학교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드바이저라고 부르는 선생님이죠. Well, before you get started anything else, I just want to shout out a student because I'm pretty proud of him for doing this. He hasn't ever done it before, so really good job. Yeah, we get fired a lot, but we've gotten a lot closer, and it's nice to be able to have someone to talk to, because I was around like 80-year-old people last year, so yeah. And then I went to the library because I have a lot of college homework. I have to do a 12-page paper and then 75-word vocab by Monday. 12-page paper. And so I just went to the library for a little while, and then I went to church. It was pretty good. 한 명의 어드바이저는 약 20명의 학생들을 맡아 3년 동안 함께 하는데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이렇게 아이들과 둘러앉아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적, 진로, 학교 활동 등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죠. If I am an English teacher in a traditional school, I may have 150 kids. Okay? There's no possible way that I can individualize for those 150 kids. But if I'm an advisor and I have 15 to 20 kids, I can manage internships for those 15 to 20 kids, help college and career advising for those 15 to 20 kids. So that's really the role of the advisor. That advisor is the person that can deliver. It's really the point of service for our students. That's the person who's delivering those services to them. 퓨처 스쿨. 퓨처라는 단어 하나에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의 이름이 학교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This is what School of the Future looks like. We want students to be future-facing. We want them to think about their future as they're here. And we really think that what we're creating is the future. I believe high school to be a bridge between a young person's formative years and who they are in the future. And that bridge needs to support them in that development and that formation as they move forward on their path of figuring out who they are, so that they can kind of peel the onion layers back and figure out who they are and who they want to be as an adult.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설계해가는 학교. 그것을 위해 퓨처스쿨은 두 개의 세계를 향하는 연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다리가 연결하는 것은 바로 직업. 매주 수요일은 인턴십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대신 자신이 선택한 인턴십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다르죠. 학교의 모습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지금 방금 보신 영상에서 설명이 됐을 거고 학생 스스로 이제 진로를 설계해가고 꾸려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진로 교육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저도 어떤 예비 교사로서 좀 더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추구하고 싶은 과정이 제가 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때도 자꾸만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된다.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이 많기도 하고 또 뭔가 자꾸 전달을 해주려고 하다 보는 뭔가 열정,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뭐 나쁘게 말하면 좀 과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짧게 말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물론 진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마음이 좀 되게 안타까워져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 진로교육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추가해서 더 자료를 붙여놓았어요. 특성화고에서는 그러면은 진로교육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더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1팀 1기업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지금 발표 같이 준비해주신 김지수 선생님께서 이제 상업교사 쪽으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더더욱 좀 직접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있다는 거고요. 산학 맞춤반 그래서 그렇게 기업이 요구하는 시간을 이수하면은 취업을 연계해준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다라는 거. 또 전공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 청소년 비즈쿨 여러 가지 좀 실습적으로 직접 기업과 연결 진로 결정과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다뤄놨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교사 개별적 차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지 않은 관계로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때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교사 개별적 차원이 저는 제도적 차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해야 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라는 부분 그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시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요건 이제 뉴스에 좀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교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이게 사실 그 뉴스를 읽어보면요 어떤 책 동화책을 기준으로 동화책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그림책을 읽어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진로 직업을 진로 탐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선생님께서 좀 창안을 하신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톡카드가 저는 제일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말을 시켜보면은 물론 뭐 잘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내성적인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언어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카드를 구체적으로 주어줘서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가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 회복 탄력성 키우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의 연관성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랑 서로 대화하면서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직 진로와 직업 그 교과목에 있는 단원명 안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창직해서 직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운 직업을 이런 활동들이 저는 더 좀 창의적이고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긍정적 사례 중에 이건 유튜브 EBS에서 찾은 사례예요. 그래서 도덕 시간인데 이따 얘기할 교과 통합 진로 교육과도 연관될 텐데 초등학교 수업이긴 하지만 도덕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강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손가락에 있는 거는 친구들이 찾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조에 모여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 덜 될 수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자기를 찾자 이런 어떤 상호 과정 자신과 타인을 다 알아가는 대화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술 수업에서는 이렇게 직접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의 옷을 입고 또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 뉴스를 만들어서 발표한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고등학교의 뭐 고전 읽기 예시라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담임교사용 진로 상담 매뉴얼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좀 자료 조사 중에 찾게 되었는데요. 다음에 어떤 그 코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저렇게 4가지 형태로 좀 아이들의 그 진로에 대한 지금 흥미, 희망, 관계가 지금 나타날 수 있다. 진로 활동에 대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심리행동의 특징, 원인을 진단하고 지원 요소, 전 뒤쪽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고민 사례를 보고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진로 상담을 하면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에 따라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저 4가지 설계 방안에 대해서 요 순서대로 해야 된다. 1순위, 2순위를 저렇게 둬야 된다라고 지금 이 연구회의 매뉴얼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더 조금 유튜브나 또 혹은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서 검색도 좀 더 해보면서도 사실은 좀 영화적인 메시지들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적인 부분들도 찾고 싶었어요. 여기 뭐 제가 소개도 해놨지만 이 선생님이, 이거 인도 영화인데 이 선생님이 난독증에 어렸을 때 있었어요. 난독증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맨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아이가 애들이 다 놀리고 또 선생님들도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도 무시하는데 그거는 지금 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난독증이라는 거에 걸려 있는 거고, 대신에 이 아이는 미술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주는 교사의 노력, 그런 것들이 있고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혜정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수업 시간 서두에 밝혀주셨던 그런 영화 예시였죠. 그래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교사 검색하다 보면 많이 뜨게 되는 영화라서 제가 시간 나가면 심심하면 보고 싶은데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예, 저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대사들, 저 맨 왼쪽은 이제 당연히 어머님이긴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학원 선생님이에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무시를 하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전혀 자기는 공부랑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학원 가는데, 학원 선생님이 빵점을 맞았는데도 저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창의적이다. 답안을 다 썼다고 너무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칭찬과 발전 가능성을 믿어서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저 밑에 왼쪽 아래가 그 선생님의 좀 나쁜 사례죠. 그냥 대충 취직할 수 있는데 가라. 그러니까 나 대학 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어떤 저 학원 선생님의 지지가 없었다라는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논의할 건을 준비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첫째로는 교사가 학생 진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쓰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저희도 당연히 이제 당연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쪽의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반대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던 이유는 다들 찬성 쪽에 많이들 쏠려 있으시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을까? 그러니까 교사가 과연 학생 진로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 라는 얘기대로 반대를 가져갔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영화 중에 인셉션이라고 있습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 자체가 이제 주입이란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에 침투해서 기억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는 어떤 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어떤 안 좋은 예시와도 많이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사가 주는 어떤 그런, 혹은 정말로 열정적이고 어떤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사라고 할지라도 그 교사가 어떤 너는 이 직업을 하는 게 맞아, 경찰관, 공무원을 하는 게 맞아, 너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학생에게 과연 좋기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찬성 반대로 굳이 갈랐습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진로와 직업 수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로 좀 물론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다 좀 찬성 좀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쪽의 입장들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아까 그 PPT 첫 페이지에 봤듯이 부정적 성향이 65%다. 부정적 견해가 65%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과연 지금 진로 직업 물론 진로와 직업 수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변모해야 되는가 해서 좀 우리 교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의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의 신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제 굉장히 파격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영어를 막 춤추면서 수업하고 막 뭐 아무튼 이제 그 굉장히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이제 진로와 연결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인트로가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조원 전공별로 교과 통합 진로 교육에 따라서 저희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업 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치관 경매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쟁 매매에 대한 이해, 어떤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처음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도덕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직업을 윤리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고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뭐 직업마다 가져야 될 책임 윤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모든 과목이 사실 자기 과목에 있어서 이 진로를 택해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체육 같은 경우도 체육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직업으로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운동선수만 체육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견해들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체육 부분들 우리도 어떻게 운동 부족 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 체육이 아니라고 해도 학생의 관심사와 적당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 영어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이라고 해서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도구로만 전락이 되는데 좀 뭐 굳이 영어랑 관련된 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영어 뉴스나 콘텐츠를 통해서 한번 토론을 나눠보는 것도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보다 신선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참고문헌 달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발표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